박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말에 미국 시장 좀 빠져서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전 한마디. 며칠만 잘 견디자. 며칠만 잘 견디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곧 FOMC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아마 오늘 저녁부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오늘 금융시장의 한국 시장 입장부터 얘기를 하죠. 윤 대통령이 바이든과 통화수학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보도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순방을 하게 되는데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원화 환율이 타 환율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통화수합이 걸리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약세는 당연히 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매도 포지션도 철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특별히 최근 2, 3주간 위안화와 엔화 대비로도 상당히 약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추가로 조금 더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 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의 통화가 같이 페어링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흐름들까지 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과도하게 남들보다 많이 올라갔던 거, 지금 1위안당 200원이잖아요. 옛날에 170원, 160원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가 된 상황에서는 같이 아마 약세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원화 환율이 1898원, 거의 1400원에서 1386원으로 12원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즉 강세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로 달러도 0.99대에서 1.00대로 페러티가 다시 회복이 되는 흐름, 그리고 N은 143엔에서 142.95엔으로 한 5엔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22일 날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 대만과 영국도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짜가 조금 애매하네요. 날짜가 근데 이제 보고 하는 거니까 22일이면 미국 금리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중앙은행들 사이에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이 오가겠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될 건데 과연 일본은 이번에도 금리를 안 올리게 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작게라도 한 번이라도 올리면 엔화 약세는 일부 숨고르기로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금리를 안 올린다 이렇게 된다면 엔화 약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FOMC가 이제 있게 되죠. 일단 스케줄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스케줄 제일 중요한 건 20일과 21일 FOMC가 있습니다. 이틀 연속 있고요. 한국 시간에 반영이 될 건 22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에 22일이 반영될 걸로 보여지고, 첫날 전미주택 건설협회 주택가격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튿날 20일 날 FOMC 회의 1일차, 21일 날 2일차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주택을 중요하게 보죠. 인플레이션의 핵심적 근원인 유가와 렌트비. 그래서 렌트비의 기초자산인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 건데, 자, 9월 주택가격지수가 나오고 이거는 좀 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주택 착공과 착공 허가도 꽤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꽤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8월치이긴 한데 8월부터 금리가 상당히 올라 있는 게 반영 확실히 됐거든요. 그리고 9월 되면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 자산들은 아무래도 좋지 않다. 부동산을 레버리지 안 쓰고 할 수 있느냐, 미국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레버리지의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은 부동산에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미국이 저희 각도기 TV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100bp로 올릴 거였으면 지금쯤 어떤 힌트가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죠. 특별히 연준의 전 총재라든가 연준의 전 이사 등이 어떤 언급을 언지를 해주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75bp 올릴 때도 분명히 했고 그동안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에 연준이 얼마나 시장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자 했으며 소통하려고 했는지를 보건대 그냥 단박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5bp가 유력하다고 한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블러드 총재나 이런 사람들도 그 입에서 75bp까지만 나왔고 100bp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3개월물 금리가 만약에 100bp에 올렸으면 더 올랐어야 돼요. 3.3%를 넘어가면서 더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런 측면에서 75bp 인상이 유력하고, 자, 그러면 75bp를 인상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금리 시장이 조금 더 반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약간의 되돌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연말 기준금리가 되겠는데요. 연말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앞서 지난 주말에 중요한 기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덱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 발표한 가이던스를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실적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6월에 발표한 가이던스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자 스브라마니암 CEO는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가 덕분에 21%나 폭락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이 다우 운송지수는 전통적으로 미국 경기에 있어서 강력한 선행 지표로 해석이 됩니다. 20세기 초에 다우가 창립한 다우 이론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상식선에서 활동성이 떨어지면 경제가 활발해질까? 운송이라는 건 경제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송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 운송 업체들의 마진이 축소되고 어려워진다면 그 경제가 활발한 것이냐? 네, 상식선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여행을 하고 놀러를 댕기려고 해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여행이나 놀러가 댕겨집니까? 주머니에 딸랑 500원 있어. 그러면 어디 집이나 가야지. 빈대떡이나 부쳐 먹든가. 그런 상황이지.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 술집을 가거나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털리면은 잘 안 돌아댕겨요, 사람들이. 즉 거꾸로 보면 안 돌아댕기면 주머니가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더라. 경제 전체에 있어서는 그렇더라. 이게 이제 경제 운송지수인데 다우 운송지수가 빠지게 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지금 페덱스 CEO가 얘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면 연말에 수요 쪽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확연하게 준다. 이거는 거의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공급 쪽만 문제가 되는 건데 높은 금리를 보면 레버리지 자산들은 아무래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미국의 주택 가격도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 참고로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게 조금 읽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주말에 은행에 계신 분하고 살짝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연체율이 과거 대비 올라가고 있고 예상 대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체율이 올라간다? 네. 지금 고용이 나쁜가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배달 서비스나 등등등으로 인해서 고용이 나쁘진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나쁘지 않은데 연체율이 올라간다? 신용 연체일까요? 아닌 듯 합니다. 소상공인 업자들의 연체가 일단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350만 원 내던 거 420만 원 내고 400만 원 내던 거 450만 원, 470만 원 막 이렇게 내버리면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도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향후 핵심은 결국은 연말 기준금리와 내년 초 금리 수준이 될 것인데요. 결국 핵심은 내년도 금리의 고원 상태가 얼마 동안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그 고원 상태를 유지하느냐 여부는 인플레이션 수준이죠.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4% 언더로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아주 높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은 밀당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지금 80에서 90달러 선에서 줄다리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급 국가들의 원하는 대로 90달러 내외의 유가가 될지 아니면 수요단이 원하는 대로 80달러 내외나 뭐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가스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겨울이 오게 되면 춥죠. 추우면 보온을 해야 되겠죠. 보온을 하려면 가스 보일러를 돌려야 돼요. 네, 가스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춥다면 가스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유럽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 고공행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의외로 유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금리가 고공행진을 가면 신흥국들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고 한국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그다음에 그 현재 그 금리 연말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이게 조금 많이 높게 형성돼 있어요. 10년물 금리를 일단 그 지금 주간 그 금리 현황들을 보면 10년물 금리가 지금 3.4553인데요. 한 14bp 정도 가까이 올랐고 2년물은 3.8대가 훨씬 넘는데 지난주 대비 30bp도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보는 3개월물도 월초 대비 9월 초 대비 한 22bp 정도 올라서 이건 3개월물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오른 겁니다. 3.16%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2년물 금리를 봐야 되잖아요. 연말 기준금리하고 가장 근사치에 있는 거 1년물 금리나 1년물을 4% 넘었다고 말씀드렸고 2년도 3.86%이면 결국 연말 기준금리를 4% 그리고 내년도는 더 그 이상 보는데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가 될 확률을 무려 40% 가까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40% 가까이 4.25에서 4.5가 지금보다 2%나 금리가 더 오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5에서 4.75도 32.2%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시장의 이런 반영도는 그때그때 달라요. 왔다 갔다리 하는 거라고 심리에 의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분위기는 4.25 이상의 확률을 70%를 넘게 보는 이 확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은 기준금리 예상치예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쫄아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걸 한 주만 시계열을 앞단으로 돌리면 어땠느냐? 4.5, 4.75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4.0에서 4.25를 41% 반영했습니다. 4.0에서 4.25를 그 다음에 4.25에서 4.5는 15%를 좀 못 반영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훨씬 더 반영도가 높았는데 이게 그냥 빵빵 오른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4.5도 이상까지도 이렇게 많이 30%나 넘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 그만큼 시장 심리가 위축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번 주에 의외로 미국 시장 뭐 괜찮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드리냐면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4.5% 이상의 내년도 금리가 과연 시장에서 맞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이게 조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3.0을 만들어 놓으면 3.0에서 3.25를 만들어 버리면 연말까지 2번 남았는데 그러면은 1%를 올려도 4.5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 1% 올릴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75p를 올리면 그 선물 시장에서의 전망치도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쫄았구나 하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반등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감소 중인데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4.8에서 4.6으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에서 2.8로 감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떨어져야 되고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진다면 그 미국 연준도 일단 지켜봐야지 추가로 금리를 막 세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저거는 이제 1년 아니나 5년짜리인데요.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더 떨어진다면 연준의 공격은 이렇게 일단 일정 수준 고원지대에 올려놨다가 상당부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주는 그래서 오히려 눈치 보기를 한 이틀간 하겠죠. 당연히 눈치 보기를 이틀간 하고 기다렸는데 만약에 75p로 결정이 된다면 살짝 반등을 했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연말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75p 인상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기울었다라는 톤으로 다 발언을 한 거 봐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이 이루어져서 원화 최근 약세분이 되돌려진다면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다. 뭐 오늘도 환이 꽤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미국의 하락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눈치 보기 월 화요일 동안에 눈치 보기 중에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재미난 증시 상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행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